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8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입니다. 목요일로 다가온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화가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상승은 골드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하반기 전략 비축유 물량 600만 배럴 재매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부담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전치인 6.4%보다 완화된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견고한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더해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향후 데이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된다면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속에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자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5%로 이미 20년간 보지 못했던 매우 타이트한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향후 경제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물가 지표를 앞두고 경계 감속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앞으로도 오늘의 시장 추세와 방향성 방송 통해서 함께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허생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생입니다. 요즘 많이 좀 등락이 좀 심하죠. 박스도 많이 치고 또 위아래로 막 올려치고 내려치고 장난이 아닙니다. 증시가. 거기다 오일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변동폭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이슈와 시장의 방향과 전략 오늘도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단타 전략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유튜브 채팅토는 오픈톡방 통해서 실시간 소통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미증시는 계속해서 이 추가 금리 인상 압박 속에 모든 상품들 파란불 켜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분봉 차트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현재 1.25%가량 하락하면서 15,29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면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에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미증시 개장 이후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실시간 22시 50분경에 최저점인 15,274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역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2% 되지 않지만 1% 중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4% 하락하면서 80.6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개장 이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달러 선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후에는 조금 더 진폭이 좁아지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의 강세 등을 이유로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골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현재 0.48% 하락하면서 1960.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골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러 강세 여파가 골드와 유로에까지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골드 역시 지금 이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 전환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22시 32분 개장 직후에는 1956.5선까지 찍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폭 하락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골드 방향성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유로 FX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서 골드와 유로 FX 모두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로 FX는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2시 56분 실시간으로 1.095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64%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달러가 견고했던 고용지표 결과와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쪽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시장 유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전시 개장 이후 주요 취재와 함께 차트 보면서 체크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방송 초반에 맞춰서 주요 상품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스터님,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단타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해주시죠. 예, 오늘 역시 나스닥 상품 이제 준비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추세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마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틱, 세 틱 손절 아니면 뭐 방송 끝나고 오고 그래가지고 좀 공격적인 자리는 300 정도가 되긴 하는데 너무 공격적인 자리라 이 자리 말고 일단 그나마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340. 네, 이게 뭐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쑥 올라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340매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은 11포인트, 여전히 11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이익절은 20포인트 이상, 80틱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0에서 320, 이 정도까지가 일단 좀 진폭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요. 밑으로 250, 그다음에 220, 200 마디가 있긴 한데 일단 하락세가 너무 강하니까 영매매는 하지 마시고 이제 올라왔을 때 반등 시에 매도. 우리가 계속 봤던 이 122평선은 지금 쭉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325. 나중에 되면 300까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안전하게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후자 안전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훈련된 트레이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40매도 손절 11포인트,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 가서 설명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 단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으로 매도 전략 가져가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300에서도 진입은 가능하지만 조금 더 봤을 때 15,340 진입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 11포인트, 익절은 80틱인 20포인트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제시해드린 이 모든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 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하나씩 모든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오늘 나스닥 전략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조금 더 오늘 이 나스닥 지금 이런 식으로 전략 자리값 주신 이유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줄기차게 빠지고 있죠.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일단 2주 전쯤인가요? 그때 15,500, 최소 500 아니면 400 정도 만약 이게 뚫린다 그러면 여기 15,000선까지 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딱 봐도 15,000까지 내려왔다 갈 것 같죠? 이 자리가 지금 60일 이평선입니다. 일봉상 60일 이평선. 지금 지난주였나요? 애플 전 세계 1위죠 거의. 네, 시총 1위 애플 3조 달러 반납을 하고 지금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런지 일단 미증시가 꺾이는 모습이고 그거보다는 일단 미증시가 호재에 되게 반응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좋은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속 배웠었죠. MACD가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RSI도 과열 그리고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주봉상도 보실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주봉, 월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주봉을 보면 마찬가지로 RSI도 여기 고점 찍고 하강하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MACD. MACD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 보면 여기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데드 크로스를 먹고 내려올 때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주봉상 12평선 이 자리가 계속 지지를 받아줬단 말이죠. 320, 340 이 자리가요. 지금 돌파가 된 상태죠. 그러면 올라올 때 다시 저항이 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자리는요. 14,500인데 좀 멀잖아요. 그럼 이제 월봉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돌려보면 여기 보시면 5월 이평선이 14,800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일단 15,000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14,800선까지도 내려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여기가 5월 이평선이잖아요. 네, 5월 이평선. 그럼 이게 끝난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MACD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보조지표 활용했으니까 네. MACD만한 게 또 없으니까요. MACD 켜보면 이제 얘는 올라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충되잖아요. 일봉은 꺾였고요. 주봉은 이제 막 꺾이기 시작했고, 근데 그 월봉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상승의 여지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이면 잭슨홀 핑계가 나올 거고 9월 되면 FOMC 핑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여간의 통계를 봤을 때는 8월에서 10월은 조정장이 많았다는 거죠. 지난달에 첫날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건 7월은 10년 역사상 7번의 강세장과 3번의 약세장. 그래서 강세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8월은 시작하자마자 조정 구간이 계속 연결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5,400 그리고 15,000 그리고 지금은 14,800 그 정도 선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 스윙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뭐 매수만 계속 잡고 계신 분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스윙은 그럴 때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만약에 이게 월봉상 MACD가 여기서 닫힌다면 그러면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를 돌아서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를 여기서 기존의 16,767이죠. 기존 고점이 16,767을 못 뚫고 MACD가 내려간다면 쌍봉이 되는 거고 만약에 16,767.5 그러니까 기존 고점을 넘어서 이게 만약에 MACD가 이 기존 여기 볼륨을 넘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다이버전스죠. 그러면 빠집니다. 두 가지 과정인 거죠. 이게 MACD가 꺾일 때 기존 고점을 못 넘으면 쌍봉으로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넘긴 넘었는데 MACD마저 볼륨이 넘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 배팅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은 것 같고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강의 시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일봉으로 와서요. 다시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걸 받은 이력이 있느냐? 지지받은 이력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멀찌감치 있습니다. 이 정도쯤에. 그럼 이번 조정이 좀 깊어지느냐? 일단은 15,000선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얼추 다 왔잖아요, 지금. 290이면 이 정도면 하루에 올 수도 있는 거리고 만약에 박스를 치면서 온다 그러면 이틀 정도면 나스닥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죠. 그럼 여기서 61 이평선을 뒷골을 쓴다 그러면 다시 한번 500짜리, 15,500짜리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재료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은 이제 엔비디아를 빼고서는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중소형주.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미국은 그 탑10, 빅테크 탑10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빅테크 애플이 하나 무너져가지고 이게 끝난 건가? 꼭 그렇지만 않지만.
네, 그렇지만 빅테크들이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다 꼬꾸라지고 있는 거, 그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피해서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간다면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기 침체는 있다 없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다고 보는 주의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채권과 금리, 금리의 채권 그 부분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이 메리트가 떨어지진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15,000선을 지켜내는지 일단은 250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250 라인이 대충 이쯤 되는데요. 이쯤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이쯤 됩니다. 이쯤. 아, 이거 좀, 이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250이 한 이쯤 됩니다. 250, 그리고 220, 그리고 하여튼 그때 치고 250, 15250, 250, 220, 200 거기가 마디가인데 영매매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자리가 뚫린다면 그러면 130, 100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유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할 때 하방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좀 주워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를 개미들이 안 털리면 골드하고 마찬가지로 하방 슈팅으로 털어내고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 그 배웠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MACD하고 RSI 충분히 활용하시면 저점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알뜰살뜰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340매도 말씀드렸고요. 빠른 자리는 300이지만 왔다 갔나요? 왔다 갔네요. 300을 11시 5분에 300을 드릴 걸 그랬나 봐요. 하여튼 공격적인 자리 300 여기 지금 방금 이 자리 찍었죠? 300을 드릴걸요. 우리는 여기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단타 전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저희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전략들, 짚었던 모든 상품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부해 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중에만 지금 허생 마스터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바로 허생 마스터님의 전매 특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되고 모든 상품 하나하나 시황을 어떻게 엮어서 차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 지금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황 분석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생 마스터님께서 한 장 한 장 모든 차트 캡처해 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시장 분석하기 어렵다.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시황과 차트의 관계까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선물 같은 자료집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전략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가고 있습니다. 0.5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1,95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어디까지 내려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면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건 1980 이 라인이 뚫리면 여기 1960과 어디죠? 여기 60과 그리고 1950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내려오면 1945. 그리고 기존 저점이 지금 12월물은 1939.32 194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그어놓은 선들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1954.5, 1955를 찍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1950까지 내려온다면 차트 잠깐만요. 여기 네. 1950까지 내려온다면 일단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1950을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정도 지금 60이니까 이 정도죠. 이게 좀 먼데 방송 중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1975 정도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올 수 있으니까 1965 이 정도 1965 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75니까 일단 65 손절은 25틱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절은 40에서 50틱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위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쳤던 구간이고요. 사람 심리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매수 잡으신 분도 있고 매수 잡을 만하죠. 이 자리. 1965에서 매수 잡을 만합니다. 밑에서 계속 받쳐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57, 56 이 정도까지 찍었다 그러면 거의 100틱 가까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65 올라올 때 어지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절하고 나옵니다. 그럼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65에서 매도를 치면 61, 60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골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중요한 건 1950 그리고 1942 깨지냐 안 깨지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한번 이 두 자리죠. 1950과 40 두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1900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을 좀 조금 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죠. 1900 이 자리입니다. 12월물 같은 경우는 1900을 깨고 내려갔다 왔네요. 1900을 깨고 내려갔다 왔지만 우리가 기존에 봤던 8월물 같은 경우에는 1900을 깨지 않았습니다. 1910 정도까지 왔다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1900선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게 없잖아요.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1940, 1950과 40마저 깨진다면 중간 완충지대가 없으니까 훅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매수는 받아볼 만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매수 끝자락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950 라인과 40 라인 지켜지는 게 중요하고요. 내려온다 그러면 1950, 안 내려온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1965 매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방향은 보시기에도 매도죠. 지금 역배열로 쭉쭉쭉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5일 평선이 지금 1970이니까 6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골드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진가 모두 주셨는데요. 이 시장 상황 따라서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 전략은요. 1950달러에서 지지 확인 후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1965달러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체크해 나가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해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하나의 해외선물 상품을 분석하고 매매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시황까지 엮어서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함께 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분들께 허생 마스터님의 전매 특허 시황 분석 자료집 지금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허생 마스터님 그 기법까지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9%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나고 있는데요. 네, 81.07달러 지나가고 있네요. 마스터님, 오늘 5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5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려왔을 때와 올라갔을 때 좀 전략이 다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그 시향 분석 자료집,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게 매매 전략 자료까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말씀드린 건 83달러, 기존 고점이 83.59 여기잖아요.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서 83.80, 70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매도 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3달러 올라올 때 매도, 그리고 81달러나 80달러에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일봉이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가 0.73, 저가가 마이너스 2.49, 합산하면 3%가 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선물 다 그렇죠. 지금 박스.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일단 80달러 여기 있고요. 그리고 81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81달러 라운드 피겨죠. 00 라운드 피겨. 그리고 저항대가 여기 82.45. 이거 다 아시죠? 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83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기존 고점 83.59는 아직 못 넘은 상태고 30까지 왔던
네,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요. 여기 쪼아서 봐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쪼아서 보면 이 밑으로는 여기까지 받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79.70이죠. 78.70. 그리고 여기 79.30. 이렇게 지금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다 그러면 80달러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여부는 여기 보조 지표를 보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올라온다 그러면 요 정도 82.40 아니 45 정도 40이 낫겠네요. 82.40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왜냐하면 오일이 지금 이슈들이 많죠. 감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음모론도 있고요. 아시죠, 음모론. 네, 하여튼 뭐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네 어쨌네 그러면서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80달러, 80.05죠. 05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리입니다. 82.40, 80.05, 80달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 25틱 잡으시고, 그 지지 저항 되는지 확인하시고 20틱 정도 잡으시고 익절 한 4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게 추세적으로 상방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83달러 여기 고점 한 방에 못 뚫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 말씀드린 지 한 달이 넘었고요. 그리고 여기 67달러 여기 있을 때 그리고 60 어디죠? 70달러 있을 때도 이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위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추가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근데 그 추가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오일이 지난달 이제 기저효과죠. 작년 대비해서 또 지난달 대비해서 상당폭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CPI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CPI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CPI가 높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았네 어쨌네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가에서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요?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85, 어떤 분은 88, 또 어떤 분은 10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감산까지 하고 있으니까 감산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참 난해합니다. 뭐 점점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슈로라도 이 부분이 원유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거니까 매도 치시는 분들 뭐 계속 막 홀딩하고 계시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고점이 뚫리고 83달러가 이제 지지가 되기 시작하면 85, 88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 80달러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라고 했고 근데 그 전에는 어디였죠? 78달러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78 그리고 77.50 이 자리 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시황 분석 자료하고 매매 전략 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뭐랄까요? 그 지지 저항 여부는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되는 거고 추세선 마찬가지로 추세선도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가 이탈됐을 때 여기서 매도 한번 잡아볼 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탈됐을 때 매수 한번 잡아볼 만하고 그 기준은 뭐라고요? 여기 MACD, RSI, 다이버런스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이미 나왔죠?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황 분석 자료집이 일주일치를 몰아서 일단 드리고 있고 보시라고 눈에 익으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썼던 거고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 계획 세우시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일의 전략도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일 역시 두 가지 진입가 모두 주셨습니다. 매수 전략은 80.05달러, 매도 전략은 82.40달러에서 진입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20틱, 익절은 40포인트 가져가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83달러 돌파 시에 88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전략이요, 방송에
방송에서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셔야지 가능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허생 마스터님만의 선물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황 분석 자료집인데요. 전문가님, 이 시황 분석 자료집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기에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항생 오일 골드 나스닥 상품들의 차트가 들어 있습니다. 말로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차트가 들어가 있어서 추세선 긋는 법, 추세선이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 그 여부 체크해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들이죠. MACD하고 RSI, 거기에서도 지금 뭐 다이버전스가 나왔는지 아니면 계속 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디가 지지 저항 가격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계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 눈으로 보시고 하루 이틀 보시면 네. 매매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다 압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셔서 우리 뭐 유료로 이런저런 정보 받아 보시잖아요. 노란 톡방에서 드린다고 절대 뭐 무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니까 그쵸. 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이 사람은 이때 이렇게 봤구나.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초보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간 이 자리를 일주일 뒤에 들어가면 과연 여러분께서 그날 그 손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기억 못 하실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 복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귀를 그냥 차트만 보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 그 노란 톡방에는 또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시면 이런저런 말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증, 불안증 다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장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만 오픈톡방 열려 있고요. 지금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자료집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가 해외 선물 매매하고 거래할 때 있어서 나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런 추세선 긋는 방법까지 이 자료 하나로 모두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선물 같은 자료집 지금 이 순간에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그리고 자세한 오픈 톡방 참여 방법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실전 노하우가 담긴 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금리, 뭐 채권이 올라가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외우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계시는데 외우지 마세요. 네. 원리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법이니 뭐니 그런 것보다 일단 요즘 채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뜨겁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익도 쉽게 낼 수 있고 강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이죠. 10몇 년 동안 금리, 채권, 그다음에 또 뭐 증시 관련된 내용, 이 내용 뭐 봐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하고 상황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상황하고 같은 것도 뭘까요? 다른 건 뭐고?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만 보고 계시면 넘어갑니다.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퀴즈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뭐냐면 은행, 그리고 국채, 이건 국가죠. 그다음에 증시, 뭐 나스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금리가 10%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 사시겠습니까?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안전한. 그리고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적어도 뭐 원금은 다 보장될 수 있는, 물론 예금자 보호가 있지만 증시는요. 위험 자산이니까 당연히 내가 수익률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이 미쳐가지고 금리를 20%로 올렸어요. 그럼 국채는요? 얘는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려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살 때 금리가 10%였으면 만기 때까지 10%예요. 그럼 난 뭐냐? 매년 10% 이자를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매년 10%씩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순간 20%가 됐어요. 수익률이. 맞죠? 가치가 100만 원이 떨어지네요. 20%니까 20만 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려가야죠. 얼마로? 50만 원으로. 그래야 20%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리가 10%니까 50만 원이죠. 이게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올랐다.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수준은 맞춰야 20% 수준은 맞춰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냐? 이거는 수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은행보다 국채가 나아? 모자라?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련된 겁니다. 은행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거죠, 금리는. 무조건이 아니지만 보통은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찍습니다, 채권을.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면 뭐죠? 채권 금리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어려우면 설명을 안 하겠죠. 만약 국채가 이번에 발행된 게 5%예요, 10%예요, 10%. 좀 헷갈리니까 다시. 네. 10%짜리 금리를 국채를 이번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20%짜리를 다음 달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바보가 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쵸. 난 이번 달에 샀고 이거는 만기 때까지 난 10년 동안 갖고 갈 건데 물론 원금은 보장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난 다음 달에 보니까 지난달에 10% 샀는데 이번 달에 20%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면 중요한 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20%짜리 국채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난 지난달에 샀는데 이거 처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사겠어요? 100만 원에 10%?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왜냐면 난 100만 원에 20%짜리 샀는데 오늘 지난달에 산 거는 100만 원에 10%짜리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적어도 기준금리보다는 단 뭐 0.01%라도 높아야 국채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행보다는 높고 일단 얘는 증시는 둘째 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국채는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불안정하니까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려요. 나는 지난달에 100만 원짜리 10%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렸어요. 그럼 은행도 당연히 금리를 내리겠죠. 은행은 5%에 100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금이 있어요. 이렇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짜리. 그럼 나는 이거보다 2배가 높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요. 오릅니다. 얼마? 200만 원. 왜 200만 원? 5%에 맞춰야죠. 200만 원까지겠죠. 200만 원까지.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려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채를 할 시기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가 얼마죠?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5.5%다. 근데 내가 볼 땐 얘가 아무리 봐도 6%는 못 넘을 것 같아. 그럼 국채 살만하죠. 왜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국채를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2%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두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나는 국채 살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까? 왜냐면 지금 5%지만 실질적으로는 0%에서 0.25%죠, 원래? 0.25%였습니다. 이게 10년을 갔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은행에 놔두면 손해인 거죠. 세금 떼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얘를 사겠습니까? 얘를 사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이 저금리 속에서 10년, 2008년도, 2009년도부터 15년 동안 상승을 한 겁니다, 주식이. 근데 의아한 건 뭐냐면 5.5% 금리에서도 이게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예, 얘는 아주 거의 그냥 바닥에 있는 거고, 이게 동시에 올라간 때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 저금리일 때. 근데 지금 완전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국채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네,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국채 금리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난 100만 원으로 10%짜리 예금하고 이거 상관관계 따져보시면 충분히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근데 그러면 국채 금리 지금 10년물이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물이 4.6%인가 4.5%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인가요? 무슨 얘기냐? 2년짜리가 4.6%, 10년짜리가 4%. 이 발행은 미 재무부. 10년짜리가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네,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거꾸로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난 길게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길게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경제가 그만큼 길게 가지 않겠다라는 거니까요. 안정된 경기가 길게 가지 않겠다는 걸 보고 단기물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증시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주식해서 돈 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전치기나 6%, 10% 그 정도 수익 보시고 또 물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합산하시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니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원금 받는 거고 그분들 금리까지 떨어지면 나는 지금 거의 최고점에 산 거고 만약에 5.5에 샀다 그러면 최고점에 산 거고 그러면 가격 차이, 시세 차이, 양도 차익도 볼 수 있는 거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국채로. 그래서 국채 지금 미국 재무부가 또 국채 발행하잖아요. 그 국채 발행 기존보다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지 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자료집입니다. 이건 900티 차트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박스권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그렇게 사인을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죠. 금요일에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자리값도 드리니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매매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실수 그다음에 손실이 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자료들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강의 함께 들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시장 자료집까지 지금 바로 입장해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방송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단타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단기 전략 주셨고요. 15,340포인트에서 매도 전략, 손절은 11포인트,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처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목표가 터치 여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300은 왔다 갔는데요. 네. 이제 340은 아직입니다.
좀 아쉽네요. 아까 계속 고민했는데요. 300. 이게 미장 초반이라 탁 뚫고 올라오면 325, 330, 340까지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340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300을 맞고 거의 뭐 얼마죠? 이 정도면 한 25포인트, 35포인트니까 140틱 정도 내려갔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 340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50, 일단 마디가 지지는 되죠. 근데 매수 사인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매매가 잘못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드렸고, 밑에 있는 MACD, RSI 설치하는 법 지난주죠? 3주 전인가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340은 마디가고요. 이 자리 오면 일단은 그 저항되는 거 확인하시고, 더군다나 거기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뜬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방송이 끝나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일단 나스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나스닥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방송이 종료된 뒤에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전략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헌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종료 직전까지 오픈톡방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허생 마스터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직접 만든 시원 분석 자료집을 선물로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매매 전략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우리가 장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매매를 시작할 때 시황이라는 걸 분석을 합니다. 네, 시황.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인다고 막 매수매수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시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들도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값도 필요한 경우에는 드리고 있지만 보통은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 있고, 주간, 야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도 계시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좀 직접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주간 자료집을 드리고 있고, 내일 항생 매매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주간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야간 매매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스닥, 오일 골드 함께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 강의도 함께 또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강의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셔야 되겠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하실 필요도 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이 안 나신다면 일단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그동안 내가 해외 선물 매매를 하면서 왜 이렇게 손실이 났을까?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을까? 시황과 이 기술적인 분석을 어떻게 결합해서 차트를 분석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 마스터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나스닥 단기 전략입니다. 15,34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11포인트,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 변곡점이 6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15,000포인트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14,800포인트까지도 하락 가능하다라고 현재 시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단기 전략 1,950달러 선에서 지지되는 경우에는 매수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1,965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돌파하게 된다면 그 부근에서 매도 진입 1,965달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골드 중장기 전략도 함께 채워주셨습니다. 1,942달러 선 이탈할 경우에는 1,900달러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950, 1965, 1942달러 포인트까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단기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일 역시 매수와 매도 전략 모두 주셨는데요. 80.05달러에서 매수, 82.4달러에서 매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면서 손절 역시 20틱, 익절은 40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략 83달러 도달 시에 88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